너무 기대 이상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나한테서 안 찾고 남한테서 찾으려고 그러면 사기당해요. 저는 그 바이럴이 발생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여기 책 속에는 나는 정말 게으르고 멘탈도 약하고 또 사람들한테 막 너스레를 떨는 성격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진짜 사입하러 가서도 이거 10개 샀는데 좀 껴주세요 이런 말도 못하고 못하죠. 그런 성격이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이런 나도 네. 인터뷰도 하고 사업도 하고 네. 이렇게 지내면서 특히나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과 네.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멘탈도 강해지고 생각도 넓어지셨다고 하는데 네. 왜 그런 건지 궁금해요. 어떤 걸 느끼시는지 네. 그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어떤 사람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알게 됐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빠숑님이 지금 물을 드시려고 그러는데 물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배고파서. 배고파서 이거 봐요. 수많은 이유들이 나와요. 그리고 저 물이 옆에 있었기 때문인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네. 중요한 거죠. 네. 이 물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걸 수도 있고 여기에 세균이 없다고 생각해서 먹을 수도 있고 맞아요. 여기에 뭐 뚜껑을 열 수 있으니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저걸 열 수 없다면 못 먹겠죠. 그쵸. 그런 누가 식으로 가져서 먹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뭔가 한 가지 선택에는. 뭔가 한 가지 행동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선택의 양보다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딘가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너 그때 왜 그렇게 했어? 근데 굉장히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유를 전부 다 얘기하려면.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변명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하게 되는데 다른 데 가서는 또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생각이 안 나서 다른 이유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실제로 있었으니까 다른 이유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다 틀린 거냐 전부 다 다른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한 가지의 여러 면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 채널에서 나왔던 분이 다른 채널에서 얘기할 때 좀 다른 얘기를 한다. 왜 그러냐 막 이런 댓글도 남겨줘요. 아니면 저 스스로도 왜 유튜브 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어디선 돈 벌고 싶어서 한다 그러고 어디서는 뭐 그 PD 커리어 때문에 한다는 얘기도 하고 어디서는 뭐 다른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진실이에요. 그것이 그것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네. 네. 그래서 그쵸. 그런 다방면적인 측면. 그거를 배울수록 좀 생각이 넓어지고 뭔가 판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해지고 댓글에 대해서도 멘탈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댓글이 이 공간이 댓글이라는 곳에서만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드러났지 네, 이 사람의 생각 전체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얘기하는 당신들의 말도 괜찮다. 네. 그런 거죠.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주원규 님이 나오기로 하셔서 네. 검은 옷을 골라 입기도 하고 네네네. 예의 그러니까 바르다. 예의 바른 거 아니야. 그냥 이제 뭔가 컨셉이랄까 그 최근 영상도 한 번 더 보기도 하고 네네. 또 이 책에서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도 더 생각도 해보고 이런 나름의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네. 수많은 게스트 분들을 만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를 어떻게 이제 계획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네. 또 대화를 들어보면 너무 재밌고 좀 진실되게 얘기를 끌어내시는 네, 느낌을 네.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비결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생각 갖고 임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그 바이럴이 발생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두 번째 공감과 정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야기하는 분이 정보를 많이 얘기하는데 공감도가 떨어져. 그럼 제가 그 역할을 맡아요. 어떤 예. 그렇군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 하기가 돈이 없던 시절엔 그런 거 하기 어려웠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그거 진짜 어렵던데. 이런 식으로 뭔가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제가 만드는 거죠. 왜냐면 우리 둘이 출연한 사람 둘이 협업을 해서 컨텐츠 하나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어떤 인터뷰 하는 사람들은 이 나온 사람을 데려다 놓고
내가 더 이 사람보다 잘나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 맞아. 네. 네. 협업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나도 부동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는 이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면 나도 의견을 한마디 해야 되는 타입의 채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장이 어렵죠. 이 사람이 그걸 하면 나는 공감을 채워주고 반대로 이 사람이 너무 그 공감 능력이 우수하고 뛰어나. 그러면 제가 이분에게 채워줄 만한 정보를 찾아서 최근에는 뭐 이런 이슈가 나왔던데요.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있던데요. 이거를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편이 완성이 되게 공감과 정보 양쪽 다 그거를 하는 게 이제 진행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책 홍보하려고 나오는 작가님 책을 안 읽고 그냥 만날 때도 있지 않으세요? 전혀 안 읽죠. 저는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아 정말 그러니까 네. 그런 게 느껴졌어요. 저분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같은 작가분들을 만나기도 하니까 네. 책을 안 읽고 말씀하시는데 되게 공감되네. 네.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책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그 책을 읽어야겠죠. 근데 저는 출판사에 섭외를 요청을 하거든요. 출판사에 그 마케팅하는 분들한테 제 채널에 맞는 핏에 맞는 분들을 섭외해 주세요. 네. 제가 섭외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컨텐츠 협업을 하시죠. 그럼 이제 출판사에서도 좋아라 하세요. 좋아죠. 그럼 서로 해서 저자 리스트를 보내주고 이런 분 어떠신가요? 막 이렇게 하면은 저는 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사실 읽기 귀찮아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다방면인 거예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책을 읽으면 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것들 이 책에 있는 얘기 책 보면 아는데 못하러 그쵸. 책 이외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또 다른 채널이랑 다른 얘기를 할 거고 네. 하여튼 그래요. 그런 책 안 봅니다. 죄송해요. 아니요. 저도 안 볼게요 이제. 그 역할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할게 내가. 싸워. 근데 책은 안 보는데 이분이 다른 채널에 출연했던 것들은 보죠. 그래서 다른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럼 나는 이런 얘기 해봐야겠다. 이런 거. 아니면 이분이 정보와 공감 중에 이쪽 무게중심이 더 높은 분이구나. 나는 이쪽을 좀 많이 신경 써야겠다. 네. 그런 건 하죠. 꼭 돈 얘기가 아니어도 또 요즘에 새로운 분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 같던데 어떤 분을 앞으로 더 만나고 싶으세요? 저요? 네. 그냥 조회수 잘 나오는 분? 그래서 저희가 신사임당님 모셨잖아요. 네. 기대가 큽니다. 영광입니다. 네. 저는 조회수 잘 안 나오는 타입이에요. 그러면 우리 잘못인 거고. 네. 공감을 더 해. 썸네일이랑 잘 한번 뽑아봐야죠. 네. 일부 마지막에 질문 드린 것 중에 네. 이런 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었잖아요. 맞아요. 내 돈을 다 싸들고 와서 네. 저를 제발 창업 다마고치 2로 만들어주세요. 네. 어떻게 하세요? 그거 안 하죠. 꺼지라고 해요, 저는. 그거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창업 다마고치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제 성격상 그렇게 못해요. 네, 그냥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고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냥 답을 안 해요. 그런 이메일이 오거나 그러면 그냥 안 만나요. 네. 답 자체를 안 하고. 네. 굳이 그게 있잖아요. 정답을 나한테서 안 찾고 남한테서 찾으려고 그러면 사기당해요. 내 코를 내가 풀어야지 누가 왜 풀어주길 바라면은 그쵸? 네. 더럽네 갑자기 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저는 여기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감정의 타겟팅하라. 그러니까 계속 이제 채널에 대해서 이제 자기 개인 컨텐츠를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요즘은 하는 것 같아요. 꿈꾸거나 하고 그쵸. 있는데 저는 감정에 타겟팅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감정에 타겟팅하는 거. 감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죠. 어떤 사람들은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팩트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거예요. 방고흐의 해바라기에서 RGB 값을 추출한다 그래서 그게 해바라기가 될까요? 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그런 화학작용이 설명할 수 있는 게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스타트업은 컴퓨터와 책상,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게 팩트죠. 그렇지만 컴퓨터와
책상, 인간을 조합한다고 해서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화학작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뭘까? 저는 거기에 그것의 90%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이것에 대한 뭐 그런 거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수많은 감정들이 얽히면서 그런 게 생겨나는 거고 뭐 비단 예술작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과 짜증과 웃음과 환희와 이런 게 다 뒤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어떤 결과물도 감정이 없는 결과물은 없다. 제가 그 부분을 넣은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그 데이터 기반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초보자가 어떤 시장에 접근하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쇼핑몰이나 이쪽 분야에서 초보자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뭐 그렇지만 그거 이상의 무언가는 감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 이상. 그럼 뭐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비밀 커머스도 감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어떤 요소 그런 게 있죠. 비단 컨텐츠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해서도 감정을 타겟팅하는. 네. 저는 데이터는 기본이 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공개를 했죠. 그 순간 그건 기본이 됐어요. 그걸 하지 않고서는 쇼핑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게 하나의 진입장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싸움이 됐느냐. 감정 싸움이 된 거죠. 그 안에서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미지를 얼마나 더 아름답게 구성하고 사람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어떻게 들게 만들 거냐.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결국 지금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몸값이 올라가고 대사들의 몸값이 올라가고 그런 것에 굉장히 스타트업이 많아지고 모든 분야의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나라에서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게 이제 기본이 될 거죠. 그 다음엔 다시 문돌이들의 세상이 옵니다. 사회학과 진학하셔도 됩니다. 철학과. 네. 결국엔 다시 사람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럼 그 데이터와 그 타겟에 맞는 사람들이 모였어. 똑같이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나한테 최적화된 사람들. 그럼 그 안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건 뭘까? 데이터 이상의 데이터. 데이터로 담아낼 수 없는 데이터 싸움이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저는 거의 그 중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감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사임당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나 막막한데 월 1,000만 원 벌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막막하지?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채널인가요? 그런 분의 막막함에 타겟팅한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죠. 사람이 나올 때마다 달라요. 그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람이 뽑을 수 있는 최고의 감정적인 거나 정보나 그러니까 공감이나 정보 두 개 중에 이 사람이 뽑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뽑는 게 제 채널의 목표죠. 오늘 우리 다 뽑은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좀 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신사임당에 나왔던 분들 중에 정말 좀 기대 이상으로 좀 멋진 방송을 만드신 분이 기억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빠시오님 빼고요. 제가 나도 나갔었구나. 제 생각에는 그 김학렬 그분이 이건 편집해. 왜 이렇게 마음이 없는 소리를 저는 얼마 전에 나왔던 이연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이연이라는 님인데 너무 기대 이상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20대 유튜버고 저랑 제 채널의 구독자였고 저도 이연님 구독자였거든요. 저도 구독자였어요. 아 진짜요? 네. 저도 미대 나와가지고 진짜요? 되게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한번 찍자 해서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은 망했다. 왜냐면 돈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 채널은 보통 주로 돈 얘기를 다루니까. 네. 근데 그날에 얘기를 했어요. 그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잘 되겠다. 이야기 자체가 나도 재밌다.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더 많이 느꼈죠. 이게 뭔가 또 다른 중요한 게 있나 보다. 뭔가가. 돈 얘기 말고도. 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저도 좀 감동했어요. 그 영상 보고. 그래요? 저 너무 좋았고. 네네. 소금. 네, 맞아요. 저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김숙님의 물 같은 그 소설은 제가 살면서 절대로 보지 않을 그런 건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맞아. 소설이 가지는 가치가 있구나.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네. 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소설 속에서 엄마는 불이고 자식은 소금이고 이런 식으로 땅불 바람불 이런 식으로 네네. 가족 구성이 되는데 이게 오행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 좋고 좋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소설로 그려낸 소설인가 봐요. 저도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 네네. 근데 거기에 소금으로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자기도 소금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물에 섞여 있지만 물이 드러나면 다시 소금으로 증발되면 소금이다. 다시 나를 찾을 수 있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20대 분이시고. 네, 너무 똑똑하세요. 네. 네.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진짜 재밌었어요. 최근에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희는 좀 돈 얘기 말고도 이게 책은 무궁무진해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다룰 수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조원규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 만날 기대가 더 커지는 느낌을 받아요. 또 계속 또 게스트분들을 모실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언젠가는 이 채널도 없어지겠지만 왜냐하면 무한도전도 그쵸. 결국엔 맞아요. 끝났고 런닝맨도 끝날 뻔했잖아요. 그리고 경찰청 사람들도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끝났잖아요. 네. 추억의 이름이네요. 네, 호기심 천국도 끝났고 그런 것처럼 끝나지 않는 이야기는 없죠. 제 이야기도 언젠가 끝날 거고 그래서 그 끝이 있다는 걸 아니까 지금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도 해야죠. 우리는 끝을 아직 생각 안 하고 있는. 일주일만 생각하는. 죽잖아. 그렇죠. 영원히 살 수는 없고. 그걸 생각하면 끝이 있구나. 네. 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마지막으로. 꿈이 뭐예요? 저요? 네. 그런 거 없어요. 꿈 같은 거 꿈 없이 삽니다. 네네. 꿈 없이 살다 보면 무언가가 돼 있겠죠. 네. 저는 꿈이 있다. 애가 커서도 지금처럼 저를 좋아하는 거. 주호. 그게 제 꿈입니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될 텐데. 네. 얘가 막 부자인 이상 계속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야, 얘가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어디 사람 때리고 이러면 진짜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렇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게 제가 막 진짜 인성 관련된 책도 많이 읽어주고 이러는데. 와, 좋은 아빠다. 그게 꿈이에요, 지금은. 네. 자, 하고 싶은 말 하세요. 하고 싶은 말. 네. 하고 싶은 말. 제일 나 이 얘기는 좀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런 거 있으시면 맞아요. 있어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역시 상상도 못했어. 네. 채널 명에 신사임당 검색하시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웃고 있는 썸네일 있는 채널이 있어요.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인데요. 들어와서 보시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그 다음에 많은 감정과 정보, 공감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사임당님의 책 이름은 킵고잉입니다. 네, 21세기 북스에서 나왔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5분께 신사임당 조원규님이 직접 사인한 사인 책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확인해주세요. 유튜브 다독다독입니다. 네. 홍보 전쟁이다. 네. 또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주영규 작가님과 돈 얘기, 또 인생 얘기, 살아가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또 아쉽지만 보내드릴 시간이 돼서 다음 책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네네. 한다면 이현님과 같이 하고 싶어요. 그림이랑 네. 같이. 그림이랑 같이. 그림과 글. 네. 네, 멋있겠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번에는 완성도 있는 글을 좀 써보고 싶습니다. 이현님이 할까요? 이현님 하죠. 그럼 이현님이랑 이현님한테 이미 딱 그날 부탁했죠. 네. 바로 콜. 너무 멋집니다. 네. 그럼 다음 책이 또 나오면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요.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죠. 50살 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김로사라고 훌륭한 웹툰 작가도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만 끝내. 계속 킥고잉 하지 말고. 네네. 방송 여기까지. 네, 모두 킥고잉 하십시오. 네. 주홍기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